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파트 2에 고객 관계 관리를 해서 5강, 6강을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오고 있는데요. 고객 관계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CRM 개념 역시 저희가 마케팅 분야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시고 관리자급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까지 숙지하고 서비스 필드에 나갈 수 있는지,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인드맵을 좀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객 경험 관리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데요. 고객 관계에서 더 벗어나서 고객의 경험까지 관리를 한다.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좀 볼 거고요. 구매 사이클과 충성 고객, 이 파트도 볼 겁니다.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어떤 사이클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항상 자주, 그리고 우리에게 로열티를 가지는 충성 고객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오늘 파트 2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복습 문제를 통해서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에머스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파워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A에 대한 의존 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여기 의존 정도, 의존성 하면 에머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홀은 영향력이라고 했죠, 여러분. 파워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파워의 유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상적 파워는 파워 보유자가 경제적이나 정신적 보상을 제공해 줄 때 나타나는 권력이다. 그렇죠. 얘기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중거적 파워는 파워 보유자가 무언의 매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갖게 되는 권력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3번 강제적인 파워는 파워 보유자가 무력, 위협, 감봉, 해고, 벌 같은 부정적 보상으로 이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이다. 강제적 파워가 이런 파워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저희가. 자,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자, 전문적인 파워는 파워 보유자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행사하는 권력이다. 이걸 좀 읽어보시면 정보적인 파워다. 전문적 파워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파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파워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는 바로 전문적 파워가 아니라 정보적 파워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5번의 합법적 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보유자가 서로의 약속에 의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력을 주도록 했을 때 그 특정인이 약속된 법과 제도에 의해 가지는 권력, 합법적으로 가지게 되는 파워를 합법적 파워라고 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내용만 그런 파워의 다양한 종류의 파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고객 경험 관리 이해를 한번 볼 건데,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고객 경험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경험 관리의 개념은 바로 CRM이 아니라 CEM인데요. Experience라고 해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해준다. 고객의 경험이 우리의 수익에 이익을 준다라는 개념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자, 고객 경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었어요. 제가 나이는 조금 있지만 아직도 놀이공원에, 놀이동산에 가서 기구 타는 걸 너무너무 즐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그걸 타러 갔어요. 요새 핫한 게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제가 거기 인형 같은 거 파는 데 있잖아요. 장식품 팔고 그쪽에 가서 인형이랑 사진을 찍으려고 혼자 셀카를 막 찍고 있었는데, 거기 직원이 너무 밝은 표정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내가 사진 찍어 주겠으니 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표정도 지어보라고 하고 포즈도 취해보라고 하니까 꼭 저를 위해서 그 직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물건 세일즈 파는 그 종업원이 아니라 저 사진 찍어주려고 거기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놀이기구만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직원들 교육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구나. 저도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있는 제가 여타 가는 놀이동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거기는 정말 딱 그만큼만 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가지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나의 경험에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다시 꼭 가고 싶다. 너무 깨끗했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놀이기구만 보고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서 제가 느꼈던 느낌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 때문에 다시 거기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고객 경험이 어떻게 관리가 돼야지 그게 그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 것인지 고객 경험 관리의 필요성으로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경험 소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다. 고객은 자기가 진짜 경험해보고 느꼈을 때 행복하고 좋았던 걸 또다시 해보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쵸? 맛집 검색하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제는 그 댓글에 속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맛있다고 생각하는 실제 경험했던 것의 기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안 된다고 하면 내 주변의 지인들의 경험까지 제가 체크를 하는 거죠. 거기 가봤어? 어땠어? 맛있었어? 더 이상 댓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험의 질이 기업 성과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내가 고객이 경험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고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게 바로 기업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너무 요새 입소문이 빠르죠.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러하더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좋더라 안 좋더라. 그게 너무 빠른 속도로 타인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대두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의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사이드로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고객이 느끼고 실제 바라보고 해봤던 그 경험을 관리하는 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구매 반응 속도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은 이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많이 우리 기업이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M사의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요. 거기 광고 표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땡땡땡의 구에 사는 땡땡땡 아이의 엄마와 누가 만든 햄버거입니다 라고 진짜 햄버거 만들기 경연대회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랬을 때 엄마가 그 옆에 참여하고 경험의 후기를 썼던 걸 그대로 광고로 실었더라고요. 그 광고 후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평소 제가 시장에 가서 구입하는 야채,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신선한 야채를 준비해 놓으신 M사의 햄버거가 제가 제 아들과 햄버거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몸에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 햄버거를 만들어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정크푸드라고 조금 멀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터부시했던 그 경험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아이의 엄마가 봤을 때 이런 컨테스트가 있었나? 이런 활동이 있었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딸도 데려가서 햄버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번째로는 다른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먹거리가 안전하고 좋았다고 생각하는 거면 내 자식에게도 먹여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타인의 경험에서 오는 영향을 또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M사도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프로모션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의 목적이 뭐죠? 기업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슈미트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슈미트가 얘기하는 전략적 체험 모듈이라는 게 얘기만 들어도 어렵죠. 이름도 어렵죠. 근데 우리가 슈미트 하면 전략적 체험 모듈이라고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이게 보세요.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자극이나 예를 들면 구매 전후의 마케팅 노력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가상이든 아니든 사건의 직접적인 관찰과 참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체험이라는 건데, 이 전략적 체험이 실제 고객이 느끼고 기업의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게 바로 슈미트의 연구였습니다. 슈미트의 전략적 체험 모듈을 보면 이런 경험 요인들이 다 실제 수익의 창출에 이익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감각적인 경험도 영향을 주고요. 감성적인 경험도 영향을 주고요. 인지적인 경험도 영향을 주고요. 행동적인 경험도 영향을 주고, 마지막으로 관계적인 경험 역시 고객이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사는 빈도, 그리고 타인에게 그 물건에 대해 소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그 고객이 어떠한 체험을 할 때 이런 경험들이 함축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감각적인 경험에 오감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마트나 어떤 매장에 가면 항상 나는 향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왠지 그 향기를 맡았을 때는 그 브랜드가 생각이 나면서 회상하게 되는 거죠. 감각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케팅에 다 꼭지꼭지마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즐거움이나 불쾌함 등의 감정적인 경험, 감성적인 경험 역시 고객의 경험, 체험의 원천으로 그대로 스며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험 요인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감각적, 감성적, 인지적, 행동적, 관계적 경험, 이렇게 5가지 경험을 다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아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슈미트의 전략적 체험 모듈은 자주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슈미트의 고객 경험 관리의 5단계가 있는데요. 그 체험 모듈 5개 말고 이제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5개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오늘 되게 외울 게 많네요. 경험을 관리해 주는데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어떤 거냐? 고객 경험 과정을 분석해라. 고객이 경험하는 그 과정을 분석하고, 두 번째는 고객 경험 기반을 확립하라. 고객이 경험해서 그것을 베이스로 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 경험을 디자인해라. 고객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좋아하고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이 바로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 디자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인터페이스를 구조화하고, 5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혁신을 해서 고객이 계속적으로 고객의 경험을 이런 경험 때문에 나 이 브랜드 너무 좋아. 나 이런 브랜드 때문에, 이런 경험 때문에 그 사의 다른 제품들도 너무 좋고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었어. 나 그런 경험을 했어. 라고 그렇게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제가 그랬거든요. 야, 오사카에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진짜 좋아. 한번 가봐. 제 경험을 일일이 나열하진 않았지만 제 경험이 저한테 준 인식 때문에 야, 진짜 너무너무 좋아. 그 엘사의 그 놀이파크랑은 비교가 안 돼. 진짜 한번 가볼만 해. 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고객 경험 관리를 하는 이 5가지 단계가 몇 단계는 뭐가 들어가는지, 몇 단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 입에 좀 붙게 하시면서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슈미트가 너무 저희한테 문제를 많이 던져주는데요. 소비사슬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소비라는 것은 뭔가를 산다는 건데, 사슬은 일련의 과정이라고 연결을 하시면 되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난 뒤에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AS를 받고, 뭔가 쭉 이어지는 일련의 그 과정,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인식을 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만족 또는 불만족에 이르러 제품 해석 및 AS 등 제품 사용 및 처분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소비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소비 사슬에 대한 개념을 묻는 그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소비 사슬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욕구의 인지, 탐색, 선택, 이런 과정들이 바로 그 소비 사슬이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책에서 여러분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구매 사이클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소비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는지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인지를 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이거 사야겠다. 문제인식의 단계, 저희 그 모듈 A에서도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인지를 합니다. 나 이거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최초 구매가 일어납니다. 최초 구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들을 거치겠죠. 내가 필요한 ABC가 있다고 하면 ABC 중에 어떤 게 내가 페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나에게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 선택을 해서 최초 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써보니까 좋더라 안 좋더라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재구매를 결정합니다. 좋았을 때는 그 물건을 또 사실 거고요. 좋지 않았을 때는 그 물건 말고 내가 다른 걸 또 초이스를 선택해 보는 과정들을 거쳐 나갈 거고, 재구매까지 또 이루어질 건데, 만약에 그 고객 관계가 탄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고객 경험도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구매 후의 평가에서 만족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면 재구매를 결정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고 실제 재구매로 이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겁니다. 기업이 CRM을 하고 CEM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수익을 더 많이 낼 것이냐, 바로 구매 후의 그 평가를 불만족보다 만족으로 더 많이 이끌고, 실제 불만족하다고 하면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빨리빨리 재구매를 결정하고 재구매를 하고 실제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이거 사,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입소문까지 내주는 충성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바로 CRM, CEM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매 사이클이 이렇게 돈다는 거는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단계를 고르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 결정, 재구매 이 단계 속도를 계속 빨리빨리 하는 거죠. 자, 충성 고객 확보 전략이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후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재결정을 하고, 구매를 재결정하고 실제 재구매까지 이어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야 그거 사 라고 하는 충성 고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기업이 원하는 소비자는 바로 이런 소비자죠.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고객 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충성 고객을 확보할 건데, 충성 고객으로 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서비스 접점에서 불만족하기 때문에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충성 고객으로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탁월한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고객과의 좀 더 밀접성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욕구와 니즈를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제품이 우월해야겠죠. 제품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으면 서비스 판매하는 사람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제품에서 오는 그 만족감 때문에 또다시 재구매를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이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운영과 고객과의 밀접성, 제품의 우월성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의 서비스의 질을 형성하고, 그것이 바로 충성 고객으로 만들어주는 확보 전략이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충성 고객에게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우리가 충성 고객이라고 하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대응해줘야 될 것이냐, 바로 고객화된 맞춤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고객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주는 충성 고객에게 그들에게 맞는, 제가 출장이 잦기 때문에 저한테만 그 병 샘플을 준비해 주는 것처럼 고객화된 맞춤 서비스를 준비하고요.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참여할 기회를 주고 난 뒤에 피드백이 온 것을 바로 일선으로 투입을 시켜서 그게 좀 불편하셨습니까? 좋았던 점은 그것이었습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스타일의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원래 사업을 하셨던 분이 이제는 또 다른 사업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커졌어요.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을 인지하고 그 바뀐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뭘까라고 고민하고 응대하고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바로 그 스타일의 변화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충성 고객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계속 누누이 말을 하지만
그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고객에 대해서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충성 고객은 말씀드렸습니다. 재구매를 계속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야, 그 물건 좋아 너도 사라고 입소문까지 내주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객이죠. 고객 카드 맞춤 제공을 개발한다. 그렇죠.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고객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수용한다. 그렇습니다. 가격 중심적인 전략을 개발한다. 여러분 이게 충성 고객은 그 단순히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만 오케이가 돼서 계속 충성 고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업이나 세일즈의 가치도 맞고 내가 이 기업이나 이 제품, 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소문까지 내주는 건데, 가격 중심적인 전략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사실 충성 고객을 이탈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중심적인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은 자, 충성 고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요. 4번, 5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비즈니스 스타일의 변화를 지원한다. 충성 고객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3번을 제외한 1, 2, 4, 5번 모두 조금 전에 충성 고객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문제를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거 문제 나왔네요.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일정한 사이클을 형성한다는데 5단계가 올바로 전개된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제일 첫 번째, 물건 사야 된다. 나 그거 필요해 라고 인지하고 최초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 후에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다시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 살 것인지 재구매를 결정하고, 아 만족했으면 나 그거 다시 사야겠어. 그리고 실제 페이를 하는 재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답이 2번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충성 고객은 구매 후 평가, 재구매 결정, 재구매가 실제 빠른 속도로 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3번은 슈미트의 전략적 체험 모듈에 속하는 5가지 영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슈미트. 자, 전략적으로 체험 모듈이 필요한데 5가지 영역이 전략적 체험 모듈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감각적인 경험, 이성적 경험인가요? 자, 3번 인지적 경험, 4번 행동적 경험, 5번 관계적 경험인데 이성적 경험이 아니라 감성적 경험이죠. 자, 슈미트의 전략적 체험 모듈 5가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 경험, 감성적 경험, 인지적 경험, 행동적 경험, 관계적 경험. 이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서 PPT 다시 한번 제가 띄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고객 경험 관리 5단계도 다시 한번 볼게요. 슈미트의 그 전략적 체험 모듈 5가지랑 고객 경험 관리 5단계는 자주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또 헷갈려요, 여러분. 그 전략적 체험 모듈 5가지인지 아니면 고객 경험 관리 5단계인지 헷갈려서, 자, 고객 경험 과정을 분석하고 경험 기반을 확립하고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를 구조화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한다. 무엇 때문에? 그 기업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객 경험을 다 5단계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객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 역시 고객 관리의 한 파트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소비사슬 그리고 충성고객까지 여러분이 같이 공부를 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복습 문제를 좀 풀고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랑 고객 가치 측정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랑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세일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길래 이렇게 계속 고객 관계 관리, 고객 경험 관리 부분이 계속 나오는지 여러분 좀 그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